데뷔하자마자 소형 SUV 시장을 뒤엎은 셀토스가 강력한 신인 트레일블레이저와 맞붙었다. 과연 트레일블레이저는 셀토스의 아성을 누를 수 있을까? 자 vs 차 갤러리 이동 생태계 파괴자. 기아 셀토스에 붙은 별명이다. 준중형급 SUV의 필적할 크기와 편의장비, 실내를 갖추고 소형 SUV 시장에 파고들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해 이런 별명이 붙었다. 지난해 7월 18일 출시된 셀토스는 2주 만에 2247대가 팔렸다. 8월에는 5469대, 9월에는 7016대로 판매 대수가 가파르게 올랐다. (7016대는) 셀토스를 9월에 베스트셀링카 3위에 올리는 수치였다. 이후 판매 대수가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셀토스의 인기는 계속됐다. 지난해 12월까지 셀토스의 판매 대수는 32,001대다. 우린 지난해 9월호에서 기아 셀토스와 쌍용 티볼리의 비교 시승을 진행했다. (2015년) 출시와 함께 국내 소형 SUV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티볼리는 첫 해에만 판매 대수 45,021대를 기록하며 왕좌를 거머쥐었다. 이후에도 티볼리의 인기는 계속됐다. 판매 대수가 조금씩 줄긴 했어도 2018년까지 매년 4만 대 이상 팔렸다. (2018년까지) 소형 SUV 시장의 왕은 티볼리였다. 하지만 대결 결과는 싱거웠다. 주행 품질은 물론 실내 공간과 편의장비에서 모두 신의 셀토스가 티볼리를 눌렀다. 판매 대수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베리 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티볼리는 매달 판매 대수가 뚝뚝 떨어졌다. 이제 소형 SUV의 왕은 셀토스다. 그렇다면 셀토스는 왕좌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이번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도전장을 냈다. 사실 트레일블레이저는 차급을 보면 현대 투싼이나 기아 스포티지와 경쟁하는 게 맞지만 셀토스의 어정쩡한 포지션 때문에 트레일블레이저와 맞대결이 성사됐다. 두 차는 공교롭게도 크기와 실내 공간, 가격이 비슷하다. 2020년에 강력한 신인 트레일블레이저가 셀토스의 아성을 누를 수 있을까? 주행 품질과 핸들링 셀토스의 승차감을 서인수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5배쯤 더 좋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트레일블레이저는 노면 요철이 엉덩이로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셀토스는 그걸 잘 걸러냈어요. 이진우 편집장의 평가도 비슷하다. 일상적인 주행에선 셀토스의 승차감이 좀 더 편하게 느껴져요. 특히 난 이 부분에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노면에서 실내로 전달되는 타이어 소리나 진동은 분명 셀토스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귀를 거슬리게 하는 소음이나 승차감이 특별히 나빠지는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트레일블레이저와 장단점이 엇갈리는 막상막하라고 생각했는데 왜 셀토스의 승차감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시트였다.
셀토스의 시트에는 경쟁자들과 확실히 차별되는 고급스러움이 있다. 고급 가죽처럼 혹은 고무처럼 몸에 착 감기는 가죽 표면은 인조 가죽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끄러운 동급 경쟁자들의 저렴한 가죽과 확연히 구분되는 안락함을 준다. 시트가 큼직하고 표면 바로 아래 부드러운 패드가 한 겹 있는 듯 포근한 감촉이 아늑했다. 이 시트가 차체에서 전달되는 진동과 충격을 몸으로 전하지 않도록 막는 1등 공신이었다. 기아 셀토스? 조종 성능 면에서도 셀토스는 무난했다. 특별히 흠잡을 데 없는 조종 특성이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나무랄 데 없이 예측하기 쉬운 조종 특성을 보인다. 단, 두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매우 빠른 조향응답 성과 한계 상황에서 앞바퀴 접지력이 흐트러지는 현상이다. 록투록이 2.5바퀴인 운전대는 그보다도 훨씬 빠른 초기 조향응답성으로 셀토스가 매우 민첩한 차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 두 번째 급차선 변경을 했을 때 뒷바퀴가 앞바퀴를 따라오지 못하고 허둥대는 현상을 보이며 주행안정장치가 급하게 개입했다. 급한 코너링에서는 앞바퀴 접지력과 안정성이 무너지며 급격히 주행 안정성이 악화됐다. 후자에 대한 김선관의 의견은 셀토스의 무게중심이 높아서라는 거였다. 나도 같은 의견이다. 소형차 플랫폼을 준중형 영역까지 확대한 것에 대한 아주 약간의 부작용 정도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셀토스는 소형차의 격과 급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보인다. 주행 감각과 핸들링에서도 소형차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락한 시트처럼 정확한 처방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치밀한 기획이 돋보인다. 이에 비해 트레일블레이저는 쇠볼의 모델들이 그렇듯 기본기가 뛰어나다.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기본기를 희생하지 않았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처음엔 민첩하지만 한계 부근에서 조금 불안함을 보였던 셀토스와는 달리 처음에는 약간 느긋한 듯하지만 상당히 높은 한계까지 탄탄한 주행 안정성을 보인다. 2차 급차선 변경에서 불안감을 보였던 셀토스와 달리 트레일블레이저는 처음엔 언더스티어를 일으키지만 다음부터는 매우 안정적으로 조작에 반응했다. 낮은 시트 포지션도 안정감의 중요한 요소다. 주행 질감에서도 트레일블레이저는 상당히 매끄럽다.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과 진동도 적은 편이다. 쇠볼의 트레일블레이저? 다만 서스펜션이 단단한 편이고 큰 요철에서는 차체가 튀어오르는 스카이훅 현상이 큰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차가 가볍게 느껴진다. 서인수가 피곤하다고 느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진우 편집장도 바퀴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면 정보가 솔직하게 실내로 전달된다고 불평했다. 셀토스의 안락한 시트가 다시 한번 아쉬워진다. 실내 소음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 3기통 엔진에서 전달되는 중저음이다.
저음이 인체 피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서인수가 다시 입증한 셈이다. 트레일블레이저는 확실히 준중형 모델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조종 성능의 잠재력에서 보여줬다. 더 큰 차체도 감당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델로서는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해서인지 승차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게 아쉬웠다. 아주 작은 차이로 셀토스가 앞섰는데 조금 더 폭이 넓고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를 신은 덕분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작은 차이였다. 제동 감각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앞바퀴가 제동력과 안정성에서 든든하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반면 뒷바퀴가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안정성은 우수했다. ABS가 제동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큰 편이지만 진동이 실내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좋았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셀토스는 절대 제동 성능에서는 앞섰지만 안정성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다. 시속 100km에서 급제동할 때 50cm쯤 왼쪽으로 이동했고 앞바퀴 서스펜션의 다이브 현상도 조금 더 있었다. 그러니까 셀토스는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제동력을 최대로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고 트레일블레이저는 잠재력이 더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발진 가속에서는 마력 대 무게비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무게가 거의 비슷한 두 모델 사이의 21마력과 9kg의 토크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0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이 8초인 셀토스의 가속 성능은 현대 팰리세이드 3, 8 휘발유 모델을 능가했다. 1.3L 엔진으로 10초 이하를 기록한 트레일블레이저도 예상을 웃도는 우수한 기록을 보였다. 기아 셀토스 듀얼 클러치 변속기 모델은 발진 가속에서 클러치 연결이 까다롭기 때문에 출발할 때 조금 더딘 경향이 있지만 셀토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시속 20km까지 가속해서 이미 트레일블레이저를 0.1초 차이긴 하지만 앞서 나가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꾸준하게 차이를 벌려갔다. 시속 60km까진 1초 미만의 차이를 보이다가 그 이상에서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절대 출력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 둘째는 단변속기를 얹은 트레일블레이저는 7단의 셀토스보다 한 번 더 변속한 뒤 시속 100km에 도달하기 때문에 변속할 때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 그리고 중저속 토크에 장점이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의 엔진 특성이 고회전 특성이 더 중요한 발진 가속 성능에서 불리했다는 것이다. 절대 출력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잠재력은 우수했다. 하지만 소형차 플랫폼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설계에 출력까지 높은 셀토스를 넘진 못했다. 글나윤석 트레일블레이저의 신뢰는 젊은 감각이다.
RS는 송풍구 주변과 시트에 빨간 선을 더했다. 계기반도 화려하다. 하지만 셀토스처럼 디지털 계기반이 아니다. 디스플레이도 구식처럼 보인다. 운전석과 실내 공간 트레일블 레이저가 더 커요. 재원표를 받아든 안정환이 말했다. 트레일블 레이저는 셀토스보다 길이가 50mm, 휠베이스가 10mm 길다. 그런데 겉에서나 안에서나 셀토스가 크고 여유로운 느낌이다. 실제 계측 수치를 봐도 셀토스가 좀 더 넉넉해요. 공간을 정말 잘 뺐어요. 줄자를 들고 실내를 계측하던 김선관이 불쑥 끼어들었다. 난 생각이 좀 달라. 트레일블 레이저는 앞자리 헤드룸이 셀토스보다 여유로워. 시트를 가장 아래로 내리면 셀토스보다 주먹 반 개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 나처럼 덩치 큰 사람이 앉기에 트레일블 레이저 앞자리가 낫단 얘기지. 고정식이 김선관을 돌아보며 말했다. 맞아. 트레일블 레이저는 헤드룸이 참 넓어. 헤드룸이 충분하니까 앉은 키가 큰 사람도 시트를 높이고 앉을 수 있지. 나윤석 칼럼니스트가 고정식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전 셀토스의 헤드룸이 크게 갑갑하진 않았어요. 제 키가 175cm인데요. 김선관이 두 사람의 말에 반박했다. 이때 세세 감론을박을 지켜보던 막내 정은지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그런데 트레일블 레이저 시트가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나 역시 장은지의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트레일블 레이저 시트는 노면 요철을 고스란히 엉덩이에 전할 만큼 정직했다. 반면 셀토스의 시트는 엉덩이를 푸근하게 감쌌다. 맞아. 트레일블 레이저는 시트가 너무 딱딱해. 뒷시트 쿠션도 짧고. 그래서 불편하지. 스포츠카도 아닌데 왜 이런 시트를 달았을까? 나윤석 칼럼니스트가 트레일블 레이저의 시트를 흘겨보며 말했다. 볼의 트레일블 레이저?